육식갑자 기획 시리즈 3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62세 돼지띠 기해생의 내년 운세를 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59년생인 기해생은 내년에 63세가 됩니다. 천간의 기토는 기토위운이라고 하여 구름과 역마를 낳고, 지지의 해수는 해위 헌하, 그래서 큰 호수를 상징합니다. 지지의 해수는 천수성을 낳았는데요, 천수성은 평소 조용하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큰 소리로 불평불만을 토로하거나 남의 탓을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식복이 따르고 수완가에 속합니다. 간목의 생지인 만큼 역마의 기질이 다분하며 능청스럽고 적응력이 좋은 편인데, 해위 헌하의 융통성과 친화력이 돋보이는 가운데 선도를 보아서 대체로 양순하고 순리지향적 기질을 표출합니다. 해수는 깊은 물이며 천상의 물처럼 일단 흐르면 돌아오지 않는 까닭에 일지에 해수를 놓은 사람과 틀어지면 재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주에 천수성이 있을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조숙한 경향을 보이고 애늙은이처럼 행동하며 속을 알 수 없는 유형에 속합니다. 심신이 깊고 신중합니다. 월주에 천수성이 있을 경우에는 굴곡이 많은 삶입니다. 욕망에 비해 결과가 초라하고 침잠의 기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성난으로 불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가 천성에 놓이면 선빈 후부의 격으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다툼이 잦고 돌발 행동으로 일탈하기가 쉽습니다. 공방수를 두면 해로하고 노년에 부귀공명합니다. 일지에 해수를 두면 외관이 점잖아 보여도 욱하는 성질을 떨칠 수 없는 반면 타인을 배려하는 심리가 강해 제 몫을 챙기지 못하기 쉽기 때문에 학문과 풍류를 즐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주에 천수성을 낳으면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고 장수하는 명입니다. 주중에 동착하면 영험한 기운이 작동하기 때문에 대개 신비주의적 현상에 매료되거나 활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신법으로는 상관을 낳았고요, 재관독림의 사주입니다. 재와 관이 있다고 해서 재관쌍미격이라고 하죠. 12운성은 태궁을 낳고 12신살로는 재살을 낳고 있습니다. 태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태궁은 수성의 별이기 때문에 자신의 보호를 위해 저축은 물론 상대를 이간질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편 동성간에는 쉽게 친해지지만 이성연애는 서툰 편입니다. 상대를 알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태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습관처럼 달고 살기 때문에 결과가 확실하기 전까지는 조바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강해 폭력을 싫어하며 자유로움을 추구하여 일관성보다는 수시 변화를 갈망합니다. 이는 부부 생활의 권태기를 빨리 오게 하는 원인이 되어 부부궁이 불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태는 천우신조의 운기가 강해서 천운의 덕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재팔란과 각종 사고에도 태의 운명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태가 부활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태는 순진하고 온화하며 우둔한 듯 원만한 편으로 지극히 여성스럽고 조신합니다. 고상한 성품이지만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해 의타심이 강하고
실행력이 약해 자력갱생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성격이 순진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만 소심하고 집념과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업 완수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해생의 내년 용운과 체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토가 축토를 보고 있어서 비견에 묘궁을 낳고 있습니다. 신금이 해수를 보고 있어서 상관에 욕궁을 낳고 있습니다. 비견이 상관을 보아서 길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기해생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관과 정제가 생록을 보기 때문에 기해생은 합리적 보수성에 반듯한 사고방식을 지녔지만 태궁에 놓여 소심한 듯 계산적 성향이 뚜렷한 실리중시형입니다. 아울러 운무가 바다 위를 덮는 삼명의 자의가 있으나 내심 우울하고 비밀이 많은 편입니다. 게다가 원국에 추명관이 작용하는 가운데 수기가 강하면 위장병에 의한 구취와 순환기 질환 등으로 신체가 쇠약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화기의 인성이 불급하면 성제해도 육친과 인연이 멀고 질환은 물론 편과한 삶이 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진사일간에 공망의 해수를 보아서 겉과 달리 수심이 많고 천문을 놓아 신앙심은 물론 직감력이 뛰어납니다. 만약 기해일주가 천라지망운에 사화가 동착하면 분명 진로를 바꾸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활인 종교 학문에 인연하기가 쉽습니다. 천간의 김은둔갑은 기토가 신금을 보아서 습리오옥이라고 합니다. 옥이 진흙구덩이에 더럽혀진 물상을 상징하죠. 기해생의 내년 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의 운은 자수가 되겠습니다. 12월입니다. 망신운은 인목이 되겠습니다. 2월달이 되겠는데요. 시비구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역마와 충운은 사화 5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진운은 진토가 되겠는데요. 4월달이 되겠습니다. 원진살은 부부 재앙살입니다. 남명에게 해당되는 고신운은 인목운, 그러니까 2034년에 갑인년이 되겠죠. 부인의 병고로 인한 이상징후가 예상됩니다. 과수운은 여명에게만 해당되는데 술토운입니다. 2030년에 경술년이 되겠습니다. 남편의 건강에 이상징후가 예상됩니다. 천간합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토가 세운에서 갑목을 보면 중정지합이라고 합니다. 남명에게는 갑목운에 이성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갑목운은 2024년이 되겠습니다. 기해생의 건강과 질병을 살펴보죠. 위장질환, 심장, 비장, 취장, 우울증, 피부병, 간장, 시력 약화의 질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기해생은 진사공망을 갖고 있습니다. 진토 겁재가 개띠 해운에 파제살이 발현됩니다. 돈을 잃는 형국이죠. 그리고 사화 정인이 돼지띠 해에 인성운의 발복으로 생활이 안정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장간은 무토 겁재가 절궁에 있고 갑목 정관이 생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수 정제가 녹궁에 있습니다. 기해생의 신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관기학관을 갖고 있습니다. 학문과 직업의 우월성을 가늠하는 척도인데 행운에서 관귀가 충, 형, 해파운이 오면 무기력한 양상이 됩니다. 그리고 곡각사를 갖고 있습니다. 운에서 형충이 들어오면 신경통, 관절염, 골절사고 수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취명관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주 1000명 이상씩 하루에도 나오고 있는데 전염병에 취약한 살로서
빙의 현상의 정신타격의 흉살입니다. 정신적으로 우울증 증세나 조울증 증세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의처의부증은 일명 부정망상이라고 합니다. 원국에 합이 많거나 일간이 안명합하는 구조로 놓인 경우에 의처의부증인 증세가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2월, 4월, 5월, 10월은 흉하고 나머지 달은 무난합니다. 기해생의 천간충과 병적 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토가 계수를 보면 충국이 발현돼서 우울증의 증상이 올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운은 2023년이 되겠습니다. 기해생의 업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자, 무역, 재무회계, 수산, 어업, 운수, 관광, 의료직의 업상을 놓으면 대길에서 당주의 운이 길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62세 돼지띠 기해생의 내년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